스낵 애니입니다. 나뭇잎의 천재 군사 전략가 나라 시카마루. 제일 믿을만한 동료이며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나라 시카마루입니다. 시카마루를 말하자면 여러분은 아마 그의 IQ를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시카마루의 IQ는 200이고 바로 천지입니다. 차크라가 부족한 그는 IQ로 적을 이기고 나중에 혼자서 아카츠키의 적을 이겼고 6대 7대 호카게의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보루토 중에서 중요한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나루토 같은 실력이 전부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그는 나뭇잎 새 시대의 네 번째 주인공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시카마루의 IQ에 대해서 원작에서는 이미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화에는 그의 IQ뿐만 아니라 그의 성장과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카마루의 첫 등장은 마치 약골처럼 등장하고 학교에서 땡땡이 치고 시험 때 자고 성적은 꼴찌 나루토와 비슷합니다. 여성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고 마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욕구가 없습니다. 귀찮아는 그의 말버릇이고 마치 모든 일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초지와 이노랑 10반을 구성하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은 없어 라고 스스로 비웃었습니다. 이 시절에 그는 마치 전혀 무엇도 없는 꼴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 속지 마세요. 알다시피 그는 천재입니다. 그의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시험 때 글씨 쓰는 것이 귀찮아서이고 그 귀찮음은 그의 마음씨가 세심해서이고 일을 할 때 그 뒤의 일들을 미리 고려합니다. 그의 생각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고 귀찮은 일들 앞에서는 아예 멀리합니다. 그가 속하는 10반도 전혀 약하지 않으며 이노시카 초지는 나뭇잎의 전설적인 조합이며 3대 비전 인술 일족 자녀들의 손발은 척척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관해 관심 없다는 말은 글쎄 말입니다. 그리하여 시카마루는 사실 고수인가요? 아마 그렇지도 않습니다. 닌자에 대해서 그의 재능은 매우 보통이며 인술은 단일적이며 일족의 비전 인술 그림자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술을 사용하려면 두루마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차크라는 매우 부족하며 매번 전투에서 모든 차크라를 수호하고 그림자 흉내술이 성공되어도 조종 시간은 매우 짧고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바느질을 배우기 전에 그는 조종만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부족하였습니다. 팀 중의 전략가로 일단 팀원을 벗어나면 그의 전투력은 확실히 별로입니다. 그러면 시카마루의 IQ로 그는 아마 영원히 자신을 혼자 있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그는 2번이나 주동적으로 팀원을 벗어나서 혼자서 적을 상대하였습니다. 이건 바로 그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동료를 위해 귀찮아하는 그는 직접 나섰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선생님인 아스마가 왜 그에게 호카게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카마루가 처음 빛을 낸 것은 중급 닌자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 두루마리 쟁탈전에서 시카마루의 팀은 우연히 소리마을 닌자가 7반을 포위 공격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라이벌이고 도움을 준 거는 위험하고 이득이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시카마루는 이성적인 전략가면 원래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 망설이고 있는 이노를 설득하고 사쿠라를 도왔습니다. 마지막에 겁 많은 초지를 끌고 나섰고 그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이익과 안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예선전 중 시카마루는 또다시 소리마을 닌자를 만나고 바로 여성 닌자 킴입니다. 상대의 능력은 방어를 통하여 환술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런 환술의 등급이 매우 낮아 VR의 효과도 없습니다. 시카마루는 그림자 흉내술을 선으로 위장하고 소리 없이 그를 조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등 뒤에 벽을 사용하여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물론 이번 전투에서 적의 실력은 강하지 않았지만 시카마루는 쉽게 이겼고 그와 같이 꼴찌로 취급받은 나루토도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 후의 정식 시험에서 제비뽑기로 상대를 결정할 때 시카마루는 그의 운명인 여자 테마리를 만났습니다. 그의 시합은 원래 마지막이지만 나루토와 네지의 시합이 끝나고 사스케가 회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합은 늦어졌고 세 번째 칸쿠로는 실력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바로 기권하였습니다. 결국 시카마루는 어쩔 수 없이 시합에 나섰고 그의 상대 테마리의 성격도 오만합니다. 앞에 2번의 시합이 패스되면서 관중들은 매우 불편하였고 그는 모래마을이 경멸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화려하게 등장하였고
시카마루는 상대가 매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고 예선전에서 보여준 대범위 풍둔인술이 자신을 억제하는 것을 생각하여 기권하려고 하였지만 옆에 있는 나루토는 바로 그를 장내로 밀어내고 화이팅!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카마루는 나루토 너 이 녀석! 이라고 넘어지고 이때 테마리는 이미 공격하고 그도 어쩔 수 없이 막아냈습니다. 그는 그림자가 밀접된 숲에 들어가고 테마리를 유인하려고 하였지만 테마리의 머리도 매우 좋고 그도 시카마루가 예선전에서 사용한 그림자 흉내술을 생각하고 한 번에 그의 음모를 꿰뚫고 멀리서 풍둔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시카마루는 벽의 그림자로 그림자 흉내술의 거리를 연장하려 했지만 거리가 부족하였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숲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이미 대책을 세웠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간의 흐름에 태양은 점점 서산으로 지고 벽의 그림자는 더 많은 회장을 덮었습니다. 시카마루는 갑자기 늘어난 그림자 흉내술로 테마리를 공격하였고 테마리도 뒤로 물러나며 위험하게 피했습니다. 그러나 시카마루의 대책은 그뿐만 아니라 원점이 갑자기 테마리의 발밑에 나타나고 바로 시카마루의 옷이 그림자를 만든 낙하산이 되었습니다. 그림자 흉내술은 또다시 연장되고 자칫하면 테마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테마리는 이렇게 되면 상대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필살기로 단판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인을 결할 때 그의 몸은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분명히 그림자를 피했는데 라고 생각하였고 시카마루는 그에게 뒤돌아보라고 하였고 그는 이제서야 그 임자가 등 뒤의 구멍에서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구멍은 전에 나루토와 네이지가 시합을 할 때 만든 터널이고 처음부터 시카마루는 터널을 생각하였고 두 번의 공격은 그를 터널 쪽으로 유인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야말로 바로 장군이고 그림자 흉내술도 성공하였습니다. 테마리는 자신의 몸을 조종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시카마루를 향해 다가가고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아스마와 쿠레나이는 그런 시카마루를 보며 테마리는 저항하듯 눈을 감고 시카마루는 심호흡을 하고 저 졌습니다. 기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테마리의 놀란 표정을 보고 시카마루의 해석은 자신의 차크라는 이미 소모되고 그림자 흉내술도 10초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였고 물론 자신은 200몇 가지의 계략을 생각하였지만 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시카마루는 시합을 졌지만 그의 계략과 냉정한 판단력은 옆에 있는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단지 그의 기권은 잃은 듯하며 나루토는 그에 대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시합은 시카마루에 대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후 사스케도 드디어 회장에 도착하고 가하라와의 격렬한 전투를 이루었지만 시합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카부토는 전장을 덮을 만한 최면 환수를 사용하였고 회장에 잠복하고 있는 오로치마루는 전쟁을 발동하였습니다. 시카마루는 이런 기세를 보고 바로 자는 척을 하였고 카부토의 환술은 저항력이 낮은 하급 닌자와 보통 사람들 상대이고 시카마루는 환술에 걸리지 않았고 이렇게 많은 상급 닌자를 상대로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클수록 책임이 크다고 재능을 보인 그는 무시를 받을 수 없고 카카시는 그와 나루토, 사쿠라 및 닌자근 파크를 사스케와 가하라를 추적에 지명하였고 임무 중 파크는 후방에 9명의 추적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속도를 판단하면 적의 실력은 중급 닌자 이상이고 심지어 상급 닌자가 있습니다. 시카마루는 바로 상태의 심각성을 알아버리고 바보 1명, 장점이 없는 연인자, 개 1마리, 도망의 넘버원인 자신, 추격을 당하면 전멸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카마루는 무조건 1명이 남아야 한다는 것을 판단하고 1대9로 남은 사람은 10중 8구 좋지 않을 거라 말하였고 그의 말을 들은 일행은 멈추고 누가 미끼가 될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루토가 입을 열려고 할 때 시카마루는 당연히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적을 꼼짝 못하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림자 흉내술을 가지고 있는 자신밖에 없다고 하였고 자신있게 손을 흔들며 따라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카마루의 두 눈은 이미 어두워졌고 아까 테마리와의 전투는 이미 그의 차크라를 모두 소모하였고 이번의 전투는 구사일생이며 그는 단지 잘난 척으로 나루토가 마음 편하게 떠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물론 그는 나뭇가지로 개의 발자국을 모방하였고 추격병을 모두 모았으며 그림자 흉내술로 그들을 모두 조종하였지만 적은 8명이었고 파크는 분명히 9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명을 놓쳤네라고 생각하고 시카마루는 적을 향해 수리검을 던지고, 과연 수리검은 상방의 숲에서 던져지고 모든 수리검을 명중하였습니다. 9번째 적은 나무 위에 숨어 있었고, 이때의 시카마루가 남은 차크라는 8명의 조종하는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림자 흉내술은 어쩔 수 없이 해제되고 시카마루는 궁지에 빠졌고, 이 녀석도 죽이라면서 적은 외쳤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시카마루의 등 뒤에 떨어지고 적이 아니라 바로 아스마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스마는 가볍게 적을 해결하고 시카마루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였고 미끼가 되는 것은 머리가 간단한 열혈 소년한테는 쉽지만 시카마루 같은 고지식한 사람한테는 이런 행위는 자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더라도 구차하게 살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중급 닌자 시험 중 많은 사람들은 시카마루의 지혜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동료를 위해 나서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동료를 아끼지 않는 녀석은 쓰레기보다 못한다라고. 시카마루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닌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중급 닌자 시험에서의 태도는 호카게의 대명의 인정을 받았고 파격적으로 이번 닌자 시험 중 유일하게 중급 닌자가 된 사람입니다. 시카마루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아스마는 시반과 같이 회식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5대 호카게는 갑자기 시카마루에게 긴급 임무를 내렸습니다. 사스케는 오르치마루의 부하에게 납치당하고 바로 네가 생각하는 제일 우수한 하급 닌자를 데리고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나뭇잎은 마침내 오로치마루와의 전쟁을 하였고 인원수는 매우 부족하고 하급 닌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마루는 이번 임무가 위험한 것을 알고 바로 뒤돌아섰습니다. 위험한 임무인 만큼 그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카마루는 바로 나루토, 초지, 키바, 네이지와의 팀을 이루고 팀장으로 각자의 특점으로 자세한 작전 계획과 라인을 만들었고, 출발 전 시카마루는 일행에게 사스케는 물론 나의 친한 친구도 아니고 나도 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스케는 우리와 같은 나뭇잎 닌자고 우리의 동료다. 그래서 목숨을 잃더라도 그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닌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스케를 쫓아갔으며 600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스케 탈환 행동 중 그들의 적은 소리마을 4인방입니다. 소리마을 4인방은 시카마루 소대를 만나기 전 2명의 상급 닌자를 조화했고 전기보다 강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지와 네지는 동기 어진의 결심을 다하고 2명의 적을 해결하고 시카마루, 나루토와 키바는 한때 사스케를 탈환하였지만 키바도 한 명의 적과 같이 골짜기로 떨어지고, 시카마루와 나루토가 사스케를 들고 철수하려 할 때 키미마루가 갑자기 나타나며 다시 사스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카마루는 나루토에게 추격을 하라 하고 혼자서 마지막 적을 막았습니다. 소환술과 환술을 능히 사용하는 타유아는 또 한 명의 귀여운 연인자입니다. 타유아는 한 명을 추격하기 위해 몇 명을 희생할 거야 라고 시카마루를 비웃었으며, 시카마루는 팀장으로 적에게 끌려간 한 명보다 4명의 팀원의 생명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동료를 표기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녀석은 우리 팀 중에는 한 명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를 얕보지 말고 자신은 그들이 지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타유야는 시카마루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3명의 괴물을 소환하여 공격을 하였습니다. 괴물은 행동이 빠르고 방어력이 높고 영적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카마루는 섬광탄으로 그림자를 늘리고 그림자 흉내술로 3명의 괴물을 조종하고 반대로 타유야를 향해 공격하였습니다. 타유야는 바로 소환수를 해제하였지만 괴물의 양동 공격이었고 시카마루는 그림자를 돌려서 나무 뒤로 적을 잡았습니다. 타유야는 적이 이렇게 성가신 걸 몰랐고 바로 주인 상태 2로 들어갔습니다. 적의 힘이 갑자기 강해지고 그림자 흉내술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시카마루는 새로 배운 그림자 목조르기로 적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안타깝게 가슴 쪽에서 멈췄습니다. 타유야는 피리로 환술을 발동하고 시카마루는 마치 환술에 걸려 죽을 듯 하였으며 타유야는 그를 죽이려고 뛰어갔지만 시카마루는 갑자기 머리를 들고 주먹 한 방으로 타유야의 배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로 다시 그를 조종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가 환술을 발동할 때 시카마루는 바로 그림자로 자신의 손가락을 꺾고 고통으로 환술에서 벗어났습니다. 아까의 모양은 연기고 타유야를 유인하여 그림자 목조르기의 위력을 증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 그림자 목조르기도 드디어 적의 목을 잡을 수 있었지만 주인 2 상태인 타유야의 힘은 늘어나고 시카마루의 차크라는 급속도로 소모되었습니다. 이런 소모전에서 시카마루는 점점 버티지 못하고
이런 거리에서 그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시카마루는 전 외의 궁지에서 아스마 선생님이 도와준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도 누군가 그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지만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바람이 불며 타유라를 날려버리고 그를 구하러 온 것은 바로 그의 라이벌 테마리입니다. 원래 친하대가 시카마루에게 임무를 명할 때 바로 모래마을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테마리는 바로 모래마을의 지원 중 한 명입니다. 시카마루의 모양을 보고 테마리는 또 포기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테마리는 족제비 바람으로 공격을 하였고 바로 타유야를 포함한 모든 숲을 잘랐습니다. 테마리는 뒤돌아보며 어때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오만이 아니라 신데레입니다. 그 후 물론 소리마을 4인방과 키미마루는 전부 죽었지만 사스케는 스스로 나뭇잎을 배신하고 오로치마루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사스케 탈환 행동은 실패하고 시카마루 소대는 모두 다치고 그중 초지와 네지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시카마루는 매우 자책하였으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행동 중 동료를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임무가 실패하고 동료가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때문에 닌자를 포기할 생각을 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네가 닌자를 포기하여도 임무는 계속되고 너의 동료는 다른 사람이 이끌고 전투를 계속할 거고 아마 더 위험할 거야. 만약에 진짜 네가 동료를 아낀다면 더욱 우수해져라. 그리고 완벽하게 임무를 완성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친하대도 드디어 구급실에서 나오면서 초지와 네지가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알렸습니다. 시카마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고 다음에는 무조건 임무를 완벽하게 완성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카마루가 팀장을 담당한 사스케 탈환 행동은 그의 지혜와 리더십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강한 책임감과 동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패 후 부담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서는 결심과 용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임무는 또한 악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루토의 인기인물 시카마루의 심층 분석 상을 마치겠습니다.